안녕하세요. 보비릴러 영호입니다. 오늘은 수입차를 보여드릴 건데요. 1000만원에서 1500까지 살 수 있는 가성비 있는 수입차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아니 1000만원짜리 수입차가 있어요? 1000만원짜리 밑에 있는 수입차도 있는데 가성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 싶어서 일단 1000만원부터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요. 첫 번째 차량은 여기 보이시는 3시리즈입니다. F바디 3 시리즈죠? 네, F바디 3시리즈고 16년식 이상부터 B47 엔진으로 개선된 개선형 엔진이 들어간 차량입니다. 기존의 N47 엔진이었다가 B47로 개선돼서 변경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체인 절손이나 화재 같은 어느 정도 고질병도 개선이 됐고 진동이나 소음 부분도 많이 개선된 엔진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얘는 얼마예요? 1,300만 원 정도 판매하고 있어요. 많이 내려가긴 했다. 원래 B47 엔진 들어간 거는 막 2000까지 갔는데. 이 엔진이 바로 B47인데요.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엔진룸 디자인 카바가 얄쌍하게 빠져 있고요. N47 엔진은 여기까지 넙대대하게 다 덮여 있는 게 특징입니다. 1000만원 초반 수입차로 이 3 시리즈를 추천하는 이유가 있나요? 연비가 상당히 좋습니다. 컵연비 기준으로는 리터당 15km 정도 나오지만 실제로는 거의 20km에 가까운 괴물 같은 연비를 보여주는 차량이에요. 5 시리즈랑 GT에도 2000cc급 디젤이 들어가는데요. 공차 중량이나 이런 무게 이런 것 때문에 같은 엔진을 쓰더라도 확실히 내구성이 좀 더 좋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3 시리즈 하면 주행 성능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디젤 엔진이 들어갔기 때문에 초반 토크가 높아서 좀 운전의 재미도 높고요. ZF 미션이 탑재가 되어서 찰떡궁합입니다. 그래서 운전의 재미를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3 시리즈가 가장 이상적인 무게배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터널링이나 고속주행에서도 상당히 안정감 있는 주행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상위 모델인 5 시리즈, 6GT, 7 시리즈 이런 걸 탔을 때에도 운전의 재미로 따졌을 때는 이 3 시리즈가 가장 재미있는 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3 시리즈 너무 뻔하다. 특별한 이런 거 없어요? 제가 그럼 도로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가성비 수입차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두 번째 차량은 포드 몬데오입니다. 뭔데요? 이게 뭔데요? 사실 처음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포드에도 세단이 있습니다. 세단 중에서도 일단 몬데오라는 차량인데요. 디젤 엔진이 주역인 세단 모델이에요. 사실 신차가로 따지면 이게 이때 당시에 그랜저보다 비쌌어요. 4천만 원 초반대 정도 신차가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1000만 원 초반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키로수가 많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 차는 18년 출고에 66,000km 정도 주행한 아직 따끈따끈한 차량이에요. 미국차는 옵션이 좀 없지 않을까요? 미국 차라고 해서 옵션이 없지 않습니다. 이쪽 보시면 바로 썬루프도 있고요. 그리고 핸들에 보면 안자율 주행, 차선 이탈 경보 장치까지 있는 안전 옵션은 다 들어간 차량이고요. 전자 파킹 브레이크랑 열선 시트, 버튼 시동, 내비게이션도 있기는 한데 수입차 내비게이션이 안 좋기로 유명하잖아요.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까지 연결 가능한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포드가 디젤차보다 원래 가솔린차를 더 많이 만들지 않아요? 막 에코 부스트 이런 거? 포드 브랜드는 가솔린 차 원래 배기량 이만큼 큰 거 많이 만들어냈는데 디젤도 생각보다 오랫동안 만들었어요. 포드가 만든 디젤차 뭔가 신뢰성가 떨어지거든 솔직히. 소음 한번 들어볼 수 있나요? 시끄럽긴 어쩔 수 없이 엄청 시끄럽네. 창문을 닫으니까 훨씬 더 조용하긴 하네. 일반 저희가 흔히 아는 디젤 소음 정도만 있고 특별하게 엄청 더 시끄러운 건 없어요. 국산차로 치면 흔히 쓰는 R엔진 정도랑 비슷한 것 같아요. 계기판도 전자식이네요. 네, 계기판도 전자식으로 들어가고요. 이 차의 최대 장점인 연비가 전륜구동 베이스 세단 디젤인데 17.4km를 간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연비가 좋으니까 주유 게이지가 3분의 1밖에 안 남았는데도 332km를 갈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가득 주행하면 거의 1000km를 주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인테리어를 봤을 때는 투박하긴 하네. 기어봉도 완전 말뚝기어 같이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미국 차들은 원래 디자인보다는 좀 실용을 많이 추구를 하고요. 미적 감각이 뛰어난 거는 국산 차가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몬데오가 지금 이게 중형 세단이에요? 중형 세단. 뒷좌석에 패밀리카로도 좀 사용이 가능한 정도인가요? 뒷자리를 보시면 소나타보다 살짝 작긴 하지만 아반떼보다는 좀 더 큰 느낌이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178입니다. 주먹도 좀 들어가고 머리도 주먹 하나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넉넉하게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친구도 뒷좌석 커튼이 있어서 패밀리카로 쓰기에도 적합한 차량입니다. 뒷좌석 열선도 있나요? 아이들 카시트가 있기 때문에 열선은 굳이 필요 없습니다. 이게 마크만 딱 떼시면 어느 브랜드인지도 모를 만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디자인은 확실히 좀 유니크한 것 같아요. 그리고 트렁크 공간은 깊이는 상당히 깊은데 높이가 상당히 낮아요. 그러니까 이 차도 간편한 걸로 구매하시면 들어가긴 할 텐데 현대 기아보다는 좀 어쩔 수 없이 좁은 것
것 같긴 하네요. 차가 전체적으로 미국스럽다. 미국 차들을 사는 사람들의 걱정이 정비비가 비싸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거든. 정비는 어때요? 516 교체 이런 것들은 국산, 수입 할 거 없이 거의 다 비슷한 수준인데요. 10만 킬로대 교체해줘야 되는 뭐 타이밍 벨트라든지 아니면 겉벨트, 뭐 부동에 이런 기타 소모품들은 쉐보레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고장이 났을 때 조금 비싸지기는 하는데 애프터마켓 시장이 코드는 많이 활성화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순정 부품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순정 부품 사용해야 되는 게 있고 그래도 OEM 부품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비싸진 않지만 국산차 대비 한 2배 정도는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걸 사고 싶으면 어떤 걸 체크해야 될까요? 여기 보이시는 발전기가 잘 나가는 편이고요. 발전기가 나가는 걸 확인할 때는 요즘 블랙박스에는 전압이 나오게 되는데요. 평균 전압이 14V 이상으로 나오면 정상이니까요.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시동을 걸었을 때 찌르륵 찌르륵 소리나 갈리는 듯한 소리가 난다면 발전기가 망가지는 전조 증상이니까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터펌프도 고장이 잘 나는데요. 워터펌프 누수가 많이 발견이 되는 편이고요. 서머스타트 쪽도 구동액 누수가 잦은 편이니까 냉각계통 라인은 쭉 훑어보면서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1000에서 1500 정도로 수입 SUV는 못 보는 거예요? 제가 가서 보여드릴게요. 1000만원 초반에 구입할 수 있는 수입 SUV 폭스바겐의 티구안이고요. 티구안이 일단 준준형 SUV잖아요. 이게 투싼이랑 동급인데 비교해보자면 투싼보다는 중고가가 저렴합니다. 근데 사이즈가 크렉스? 요 정도 사이즈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거 안 커 보여요. 티구안은 투싼이랑 동급인 준준형 SUV가 맞습니다. 폭스바겐 차는 이제 아우디 계열이잖아요. 고장이 많이 날 것 같은데 괜찮은 거 맞아요? 그렇게 쉽게 나지 않습니다. 몇 가지 고질병은 있지만 폭스바겐은 유럽 국가에서 현대기아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애초에 폭스바겐이라는 네이밍 자체가 국민을 위한 국민차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기술력은 괜찮아요? 독일제잖아요. 일단 폭스바겐이 기술력이 없다고 깔 수 있는 브랜드는 없습니다. 심지어 벤츠랑 BMW도 폭스바겐을 기술력으로 깔 수는 없어요. 폭스바겐 그룹 안에 아우디랑 람보르기니, 뭐 벤틀리, 부가티 이런 다양한 브랜드들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하이퍼카들의 기술력까지도 다 있다는 거죠. 투싼도 이 정도 연식 키로 쓰면 1300, 400 정도까지도 올라가는 금액대에 형성돼 있어서 중고가로 봤을 때 투싼보다 가성비가 훨씬 좋습니다. 투싼보다 옵션이 막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좋진 않아요.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썬루프가 대부분 다 기본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 있고요. 프로토 에어컨이랑 열선 시트, 버튼 시동, 오토라이트, 내비게이션까지는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1000만 원대면 이런 차도 괜찮지 않아? 금액으로는 비슷하게 가져가실 수는 있는데 엔진이 사망해버리는 그런 고질병이 있어서 재생이든 OEM이든 이런 걸 잘 찾아도 500만 원, 1000만 원 단위의 수리비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디젤차에 대한 점검만 잘 하시고 구매를 하신다면 오래오래 잘 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천을 드린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에 구입하실 수 있는 가성비 수입차 3대를 말씀드렸는데요. 다음번에는 1500에서 2000만 원대, 2000만 원대에서 3000만 원대까지 다양하게 좀 영상을 준비해 볼 예정이니까요. 좋아요랑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